평온한 노후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는 좀 어떠셨나요?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유독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먼저 느끼는 신호가 있죠. 바로 바싹 말라가는 피부와 참기 힘든 가려움입니다. 나이가 들면 당연한 거라며 그저 참고 지내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하지만 여기 88살의 연세에도 50살 딸과 자매처럼 보일 정도로 젊은 피부를 유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비결이 뭘까요? 수십만 원짜리 명품 크림일까요? 아니면 비싼 피부과 시술일까요? 오늘 그 해답을 들려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50년 동안 현장에서 수만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오신 우리 시대의 진정한 명의 피부 노화 전문가 김영호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지훈 씨. 그리고 평온한 노후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영호입니다. 제가 병원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다 보면 참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아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이 피부 때문에 고생하시면서도 정작 해결 방법은 엉뚱한 곳에서 찾고 계시거든요. 비싼 돈 들여서 외국산 크림을 사고 정작 피부는 더 망가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약속드릴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서랍 속에 잠자고 있거나 약국에서 단돈3 파이스 영원이면 살 수 있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피부 시간을 20년은 되돌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50년의 진료 경험을 담아 오늘 아주 쉽고 솔직하게 모든 비법을 다 풀어놓고 가겠습니다. 편안하게 제 이야기를 옛날 이야기 듣듯 들어주시면 좋겠네요. 원장님, 사실 제 주변 어르신들만 봐도 그래요. 자녀들이 효도한다고 백화점에서 수십만 원짜리 영양크림을 사다 드리면 아까워서 조금씩 아껴 바르시는데 이상하게도 피부는 점점 더 거칠어지고 주름은 깊어만 간다고 속상해 하시거든요. 보통 우리 상식으로는 비싼 게 제값을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원장님께서는 오히려 비싼 게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셔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돈을 많이 쓴다고 해서 피부가 젊어지는 게 아닌가요? 도대체 왜 비싼 크림을 발라도 우리 부모님들 피부는 나아지지 않는 건지 그 이유가 너무 궁금합니다. 지훈 씨, 그게 바로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빠지는 함정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겪은 아주 흥미로운 사례가 하나 있어요. 제 환자 중에 88 되신 할머니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따님하고 같이 오시면 다들 깜짝 놀랍니다. 50살이 넘은 따님보다 어머니 피부가 더 매끈하고 광이 나거든요. 사람들이 비결을 물으면 다들 대단한 보약이나 비싼 화장품을 쓰실 거라 생각하죠. 하지만 그 할머니가 쓰시는 건 우리가 흔히 아는 아주 저렴한 보습제 하나뿐이었어요. 반면에 제 진료실을 찾는 수많은 분은 수입 화장품을 몇 통씩 비워도 피부가 가렵고 진물이 나서 오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 피부는 60세가 넘는 순간 피부 자체에서 만들어내는 천연 기름 성분이 젊었을 때보다 50% 이상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피부를 보호하는 막 자체가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시중에 비싼 영양 크림들은 대개 입자가 아주 복잡하고 영양 성분이 과하게 들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 피부에는 그게 보약이 될지 모르지만 이미 방어력이 무너진 어르신들의 피부에는 그 과한 영양분이 오히려 모공을 막고 피부를 숨쉬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꾼이 됩니다. 비유를 하자면 아주 가물어서 쩍쩍 갈라진 논바닥에 귀한 영양제를 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기가 전혀 없는 땅에 영양제만 부으면 그게 땅속으로 스며드나요? 절대 아닙니다. 그냥 겉에서 겉돌다가 썩어버리거나 곰팡이만 생기게 하죠. 우리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본적인 수분막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싼 성분만 올리니 피부는 더 답답해하고 트러블이 생기는 겁니다. 지훈 씨는 혹시 아주 비싼 옷을 샀는데 몸에 너무 꽉 끼어서 숨도 못 쉬어본 적 없으신가요? 무슨 말씀인지 딱 와닿네요. 화려하고 비싼 옷이지만 내 몸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불편한 짐일 뿐이라는 말씀이시군요. 저도 가끔 좋은 화장품이라고 해서 듬뿍 바르면 다음날 오히려 얼굴에 모가 나기도 하더라고요. 하물며 피부 재생력이 약해진 어르신들은 오죽하실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비싼 화장품의 환상을 좀 깨야 할 것 같은데 원장님께서 보시기에 노인 피부 건강의 핵심은 돈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인가요? 단순하게 바르는 것 이상의 무엇이 있는 건가요?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채우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죠. 노화된 피부는 밑 빠진 독과 같습니다. 아무리 비싼 물을 부어도 독밑이 깨져 있으면 다 새나가 버리죠.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바로 피부 장벽을 물리적으로 덮어주는 힘입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노인성 피부 건조증은 단순한 건조함이 아닙니다. 피부의 가장 바깥층인 각질층이 제 기능을 못해서 안쪽에 있는 수분이 공기 중으로 다 날아가 버리는 현상이에요. 이때 필요한 건 대단한 영양 성분이 아니라 수분이 나가지 못하게 뚜껑을 꽉 닫아주는 아주 단순한 기름막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이 수분이 날아가는 건 생각 안 하시고 자꾸 겉에다가 비싼 금가루가 섞인 크림, 줄기세포 배양액 이런 걸 바르세요. 그건 깨진 독의 보석을 집어넣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보석이 물을 막아주지는 않잖아요. 제가 50년 동안 환자들을 보며 느낀 결론은 피부 건강은 경제력 순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피부의 생리를 잘 이해하고 가장 기본적인 것에 충실한 분들이 훨씬 더 건강한 피부를 가지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88살 할머니의 비결도 결국은 피부가 수분을 뺏기지 않도록 아주 값싸고 단순한 성분으로 매일매일 뚜껑을 잘 닫아주신 것뿐이었어요. 지훈 씨, 3퍼이 0원짜리 바셀린 한 통이 수십만 원짜리 크림보다 위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셀린은 우리 피부가 스스로 하지 못하는 그 뚜껑 역할을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게 해주거든요.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수많은 의학 논문과 FDA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흔히 무시했던 그 끈적이는 기름 덩어리가 사실은 노인 피부를 구원할 최고의 명약이라는 사실을 이제는 인정해야 합니다. 3P의 영혼의 기적이라니 정말 믿기지가 않네요. 우리가 너무 화려한 광고나 브랜드에 속아 살았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원장님 말씀을 들으니 피부도 우리 마음처럼 너무 욕심을 내면 오히려 탈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구체적으로 그 저렴한 비용으로 어떻게 피부를 관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관리법 중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하나씩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우리 부모님들 세대는 아껴야 잘 산다는 생각에 잘못된 방법으로 관리하시다가 병을 키우시는 경우도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유이기도 하죠. 단순히 뭘 발라라 하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가 평생을 믿어온 상식들이 얼마나 우리 피부를 메마르게 했는지 알려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 어르신들 중에서 뜨끈한 물에 몸을 푹 담그고 때를 밀어야 개운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게 피부에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거든요. 또 비누칠을 뽀득뽀득하게 해야 깨끗하다고 믿으시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이런 잘못된 습관들이 쌓여서 결국 밤잠을 설치게 하는 지독한 가려움증을 만듭니다. 제가 치료했던 환자분 중에는 가려움 때문에 효자손으로 등을 긁다 못해 피가 철철 나는데도 시원하다고 계속 긁으시던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나중에 저를 붙잡고 우시더라고요. 제발 잠 좀 자게 해달라고요. 그분께 제가 처방한 건 약이 아니라 바로 습관의 변화와 단돈 몇천 원짜리 보습법이었습니다. 그 작고 소소한 변화가 한 사람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비싼 화장품에 매달릴 필요가 없는지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에서 하나씩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 우리가 노화라는 과정을 너무 무기력하게만 받아들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을 뵙다 보면 겨울만 되면 온몸이 가려워서 피가 날 정도로 긁으시면서도 그저 나이 탓이려니 하고 참으시는 경우를 정말 많이 보거든요. 심지어 밤에 잠도 못 주무실 정도로 고통스러워 하시는데도 병원에 가기보다는 민간요법에 의지하거나 그냥 방치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노년의 삶에서 이런 피부의 고통이 당연한 일인지, 아니면 우리가 정말 놓치고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가려움 때문에 일상이 무너진 분들을 위해 원장님께서 직접 보셨던 현장의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지훈 씨, 나이가 들면 피부가 가려운 건 결코 자연스러운 훈장이 아닙니다. 그건 피부가 보내는 아주 절박한 구조 신호예요. 제가 기억나는 환자 한 분이 계시는데 서울 종로구에 사시는 81세 이명자 할머니이십니다. 이분은 처음 저를 찾아오셨을 때 팔과 다리에 온통 피딱지가 앉아 있었어요. 가려움이 얼마나 심했는지 밤마다 효자손으로 온몸을 긁다가 결국 진물이 나고 상처가 덧나서 잠을 한숨도 못 주무셨다고 하더군요.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혼자 꾹 참으셨는데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요? 이명자 할머니의 피부를 정밀하게 검사해보니 마치 가뭄이 든 논바닥처럼
쩍쩍 갈라져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물이 부족한 게 아니라 피부를 보호해주는 천연 기름막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어요. 노년기에는 피부 세포의 재생 속도가 느려지고 기름샘이 위축되면서 수분이 빛의 속도로 증발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외부의 작은 자극에도 피부신경이 예민하게 반응해서 참을 수 없는 가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저는 할머니께 비싼 약 대신에 아주 특별하지만 저렴한 처방법을 드렸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어르신들은 자식들 걱정할까봐 아파도 아프다 소리 못하시고 혼자 끙끙 앓으시는 게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특별한 처방이라는 것이 혹시 고가의 특수 의약품이었나요? 아니면은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단 7일 만에 숙면을 취하게 되었다는 그 변화가 믿기지 않는데 과연 어떤 방법이 이명자 할머니를 고통에서 구원할 수 있었던 걸까요? 놀랍게도 제가 드린 건 약국에서 몇천 원이면 사는 아주 평범한 보습제와 세안 습관의 교정이었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일단 뜨거운 물로 목욕하는 것을 당장 멈추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르신들은 뜨거운 물에 몸을 지져야 시원하다고 느끼시지만 그 뜨거운 물이 피부에 남은 마지막 기름기까지 싹 앗아가 버리거든요. 그리고 목욕 후에 물기가 채 마르기 전 3분 이내에 아주 얇게 보호막을 씌워주는 연습을 시켰습니다. 이명자 할머니께서는 처음엔 반신반의 하셨죠. 이렇게 간단한 걸로 내 평생의 가려움이 사라지겠냐고요. 그런데 딱 일주일 뒤에 할머니께서 제 손을 꼭 잡으시며 그러셨어요. 원장님, 이제는 밤에 긁지 않고 아침까지 푹 잡니다. 라고요. 피부가 스스로 수분을 지킬 수 있도록 뚜껑만 닫아줬을 뿐인데 가려움이라는 지옥에서 벗어나신 겁니다. 노인성 건조증은 불치병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피부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고 엉뚱한 것만 줬기 때문에 생긴 비극일 뿐이죠. 피부를 비단처럼 가꾸려 하지 말고 그저 마르지 않게 덮어주는 것. 그것이 노년 건강의 시작입니다. 단순한 습관의 변화와 적절한 덮어주기만으로도 삶의 질이 그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고통을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원장님 말씀을 들으니 피부 관리가 단순히 예뻐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건강한 일상을 지탱하는 필수적인 행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피부 장벽이 무너진 상태에서 우리가 흔히 좋다고 생각하며 바르는 제품들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할까요? 바로 그 점이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사람들은 피부가 건조하면 자꾸 수분을 보충하려고만 해요. 미스트를 뿌리거나 수분 크림을 듬뿍 바르죠. 하지만 장벽이 무너진 노인 피부에 수분만 공급하는 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오히려 그 수분이 증발하면서 피부 속에 있던 원래의 수분까지 끌고 나가버려요. 그래서 더 건조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특히 향료가 많이 들어간 비싼 화장품이나 여러 단계의 기초 제품을 바르는 것은 노화된 피부에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제가 강조하는 건 미니멀리즘입니다. 가장 단순한 성분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명자 할머니의 경우에도 복잡한 기능성 화장품을 다 끊게 하고 피부를 밀폐해주는 아주 기본적인 원리에 집중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노년의 피부는 아기 피부보다 더 섬세하고 약합니다. 거창한 관리가 아니라 피부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보호막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일입니다. 원장님 설명을 듣다 보니 제 상식이 완전히 뒤집히는 기분입니다. 보통은 화장품을 여러 단계로 꼼꼼히 바르고 특히 주름 개선이나 미백 같은 기능성이 듬뿍 담긴 비싼 제품을 발라야 피부가 호강한다고 믿잖아요. 그런데 노년의 피부에는 그런 영향이 오히려 독이 되고 숨을 막히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이 참 충격적입니다. 왜 우리가 좋다고 믿었던 그 귀한 성분들이 어르신들의 피부에서는 제 역할을 못하고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건지 의학적인 이유가 궁금합니다. 지훈 씨, 아주 적절한 지적입니다. 우리 피부는 하나의 거대한 필터와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 필터가 아주 튼튼해서 좋은 건 흡수하고 나쁜 건 걸러내죠. 하지만 70대, 80대가 되면 이 필터 조직이 아주 헐거워지고 약해집니다. 이때 고농축 영양 크림을 바르는 건 마치 가느다란 배수관에 진한 죽을 들이붓는 것과 같아요. 흡수되지 못한 영양분들이 피부 표면에 남아서 공기와 만나 산패하고
결국 모공을 막아 염증을 일으킵니다. 제가 최근에 본 논문에 따르면 노화된 피부는 일반적인 성인 피부보다 흡수 속도가 3배 이상 느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더 많이, 더 두껍게 바르라고 광고에 속고 있죠. 건조한 땅에 비가 적당히 와야 스며들지 폭우가 쏟아지면 흙탕물이 되어 흘러내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특히 기능성 제품에 들어가는 각종 화학 성분들은 장벽이 약해진 노인 피부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기 딱 좋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말합니다. 피부를 공부시키지 말고 쉬게 하라고요. 피부를 쉬게 하라는 말씀이 참 와닿네요. 어르신들은 조금이라도 더 젊어 보이고 싶으셔서 이것저것 챙겨 바르시는데 그게 오히려 피부를 괴롭히는 일이었다니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렇다면 원장님, 노년층이 가장 피해야 할 최악의 화장법이나 습관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믿고 있는 고정관념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위험한 고정관념은 기름진 크림을 듬뿍 바르면 피부가 촉촉해질 거라는 믿음입니다. 특히 얼굴이 번들거릴 정도로 크림을 얹어놓고 주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피부의 호흡을 완전히 차단하는 행위입니다. 피부도 밤에는 숨을 쉬어야 하거든요. 과도한 유분은 피부 온도를 높이고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을 만듭니다. 또한 많은 분이 세안 후에 피부가 뽀득거려야 깨끗하다고 생각하시는데 그 뽀득거림은 피부를 보호하는 유분막이 완전히 파괴되었다는 비명소리입니다. 세안제에 들어있는 강력한 계면활성제는 노화된 피부의 단백질 구조를 파괴합니다. 제가 본 많은 환자분이 비싼 클렌징 제품을 쓰고 피부가 뒤집어져서 오시는데 정작 그분들에게 필요한 건 그냥 미지근한 물 세안일 때가 많습니다. 비싼 것이 곧 좋은 것이라는 자본주의의 논리가 우리 부모님들의 피부를 더 병들게 하고 있는 셈이죠. 화장품 회사는 제품을 많이 팔아야 하지만 의사는 피부를 살려야 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화장대 위에 놓인 그 수많은 화장품 중에서 90%는 버리셔도 됩니다. 오히려 피부를 단순하게 대할 때 피부는 스스로 재생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90%나 버려도 된다니 정말 파격적인 조언입니다. 아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화장대 앞으로 달려가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결국은 욕심을 버리고 피부 본연의 힘을 믿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원장님, 아무것도 바르지 않으면 피부가 당기고 불편한 것도 사실이잖아요. 버리는 것보다 중요한 건 무엇을 남기느냐일 것 같은데 노년의 피부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딱 한두 가지는 무엇일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다 버리라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핵심은 피부의 보호막을 보충해주는 딱 한 가지, 확실한 성분만 남기는 것이죠. 우리 피부는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이라는 세 가지 성분으로 장벽을 만듭니다. 나이가 들면 이 성분들이 부족해지니까 이걸 보충해줘야 하는데 시중의 화장품들은 이 성분들 외에 너무 많은 첨가물을 넣는 게 문제입니다. 저는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라고 합니다. 물기를 머금게 하는 수분제와 그 수분을 가둬주는 밀폐제입니다. 이 중에서도 노인 피부에 가장 중요한 건 밀폐제입니다. 이미 생성 능력이 떨어진 피부에 아무리 수분을 넣어봤자 금방 날아가니까요. 그래서 저는 값비싼 기능성 크림 대신 가장 순수하고 강력한 밀폐 효과를 내는 성분을 권장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성분들이죠. 비싼 브랜드 이름에 현혹되지 마시고 그 성분 자체의 힘을 믿으셔야 합니다. 노년의 피부 관리는 화려함이 아니라 견고함에 집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원장님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그 강력한 밀폐제가 무엇인지 정말 궁금했는데 아까 잠깐 언급하신 바셀린이 바로 그 주인공이었군요. 사실 바셀린은 어느 집에나 하나쯤 있는 국민 상비약 같은 존재잖아요. 가격도 저렴하고요. 그런데 의외로 바셀린을 바르고 오히려 부작용을 겪었다거나 피부가 더 가렵다고 말씀하시는 어르신들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국민 보습제라고 불리는 바셀린이 왜 누군가에게는 약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독이 되는 걸까요? 우리가 바셀린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사용법이 있는 건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바셀린은 정말 위대한 발견이지만 칼도 잘 쓰면 요리 도구고 잘못 쓰면 흉기가 되듯 바셀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인천에 사시는 72세 김옥분 할머님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TV에서 바셀린이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시장에서 한 통을 사오셨어요. 그리고 얼굴이 너무 건조하니까 세수하고 나서
마른 얼굴에 바셀린을 아주 두껍게 펴 바르셨죠. 그런데 며칠 뒤에 얼굴에 좁쌀 같은 무언가가 잔뜩 올라오고 가려워서 도저히 못 참겠다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김옥분 할머님의 잘못은 딱 하나였어요. 바로 마른 피부에 바셀린만 발랐다는 겁니다. 바셀린은 수분을 공급하는 화장품이 아니라 수분이 나가지 못하게 막아주는 뚜껑입니다. 빈 그릇에 뚜껑만 닫는다고 물이 생기지 않잖아요. 오히려 수분이 없는 상태에서 기름막만 씌우니 피부 온도가 올라가고 모공 속 노폐물이 배출되지 못해 트러블이 생긴 겁니다. 제가 김옥분 할머님께 바셀린은 절대 혼자 쓰는 게 아니라고 단단히 주의를 드렸죠. 바셀린이 수분을 주는 게 아니라 뚜껑 역할만 한다는 말씀이 정말 핵심이네요. 많은 분이 바셀린 자체가 엄청난 보습제라고 착각하고 그냥 듬뿍 바르기만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김옥분 할머님처럼 부작용을 겪지 않고 바셀린의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도대체 어떤 순서로 어떻게 발라야 하는 건가요? 원장님만의 특별한 노하우가 있을까요? 방법은 생각보다 아주 간단합니다. 핵심은 피부에 물기가 있을 때 바르는 것입니다. 제가 김옥분 할머님께 처방한 방법은 이랬습니다. 세안 후에 물기를 수건으로 빡빡 닦지 말고 살짝 눌러만 준 뒤 피부에 물기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평소 쓰시던 가벼운 수분 로션을 아주 얇게 바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셀린을 정말 쌀알 만큼만 덜어서 손바닥에 비벼 녹인 뒤 얼굴을 감싸듯 눌러주라고 했죠. 이렇게 하면 로션이 준 수분을 바셀린이 꽉 잡아주는 수분 잠금 효과가 나타납니다. 김옥분 할머님은 이 방법으로 바꾸신 지 3일 만에 피부 요철이 사라지고 속당김이 해결되었다며 너무 좋아하셨어요. 또 하나 주의할 점은 바셀린은 지성 피부나 여드름이 있는 부위에는 피해야 한다는 겁니다. 노년기라 해도 유독 코 주변이나 이마에 기름기가 많은 분이 계신데 그런 곳에 바셀린을 바르면 바로 모공이 막힙니다. 김옥분 할머님도 처음엔 욕심을 내서 너무 많이 바르셨던 게 화근이었죠. 바셀린은 많이 바른다고 좋은 게 아니라 아주 얇은 막을 형성해준다는 느낌으로 최소량만 사용하는 것이 기술입니다. 3포의 0원짜리 한 통이면 온 가족이 1년을 써도 남을 양인데 그걸 한 번에 다 쓰려니 문제가 생기는 법이죠. 쌀알만큼만 써야 한다는 점이 정말 놀랍네요. 보통은 듬뿍 발라야 효과가 좋을 거라 생각하는데 말이죠. 결국 바셀린은 그 자체로 주연이 아니라 수분을 지켜주는 든든한 조연이자 방패라는 말씀이군요. 그런데 원장님, 바셀린이 석유에서 추출한 성분이라서 몸에 해롭지는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노인분들이 매일 바르기에 정말 안전한 성분인지, 그리고 혹시 피부 타입에 따라 절대 쓰면 안 되는 분들도 계신지 명확하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유 추출물이라는 말 때문에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바셀린은 사실 인류가 발견한 가장 안전한 성분 중 하나입니다. 화장품에 들어가는 수많은 화학 성분보다 훨씬 단순하고 알레르기 반응이 거의 없어요. 병원에서 화상 환자나 수술 부위 보호를 위해 바셀린 거즈를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자극이 없고 완벽한 보호막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공이 쉽게 막히는 체질이나 현재 피부에 염증이 심한 상태인 분들은 전문가와 상의 후에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건조한 노인 피부에는 이보다 더 고마운 존재가 없습니다. 비싼 명품 크림의 성분표를 자세히 보세요. 결국 바셀린과 유사한 성분이 줄을 이루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브랜드 로고 값으로 수십만 원을 지불할 것인지 아니면 3포의 0원짜리 바셀린의 진가를 알아보고 똑똑하게 관리할 것인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50년의 경험으로 단언합니다. 바셀린을 제대로 쓰는 법만 익혀도 노년의 피부 고민은 절반 이상 사라질 것입니다. 원장님께서 바셀린의 위력을 말씀하시니 정말 저부터 당장 사러 가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사실 의사 선생님들은 본인 가족들에게는 정말 특별하고 더 좋은 비법을 알려주지 않을까 하는 궁금증이 들 때가 있거든요. 50년 동안 수많은 환자를 고쳐오신 원장님께서 여든이 넘으신 원장님의 어머님께는 도대체 어떤 피부 관리법을 알려주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아들로서 그리고 최고의 전문가로서 어머니의 노년 피부를 위해 전해주신 특별한 조언이 있었을까요? 사실 제 어머니께서도 피부 문제로 고생을 꽤 하셨습니다. 여든이 넘으시니
피부가 종이장처럼 얇아지고 살짝만 스쳐도 멍이 들거나 찢어질 정도로 약해지셨죠. 아들이 피부과 의사인데 어머니 피부가 그러면 속상하잖아요. 제가 어머니께 알려드린 비법은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미국 FDA에서도 인정한 98% 수분 손실 차단법입니다. 이름은 거창하지만 방법은 너무나 소박합니다. 저는 어머니께 절대로 세안 후에 수건으로 얼굴을 닦지 말라고 당부드렸어요. 손으로 물기를 톡톡 두드려 흡수시킨 뒤 피부가 눅눅한 상태에서 제가 직접 배합해드린 바셀린과 저렴한 수분 로션의 혼합물을 바르게 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처음엔 끈적거린다고 싫어하셨죠. 하지만 제가 딱 한 달만 믿고 해보시라고 권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어머니 친구분들이 다들 어머니께 무슨 주사를 맞았냐고, 어디서 수술했냐고 물어볼 정도로 피부에 광택이 돌고 탄력이 생겼습니다. 화장품 하나 바꾸지 않고 바르는 방법만 바꿨을 뿐인데 말이죠. 와, 98% 수분 손실 차단이라니 수치로 들으니 더 대단하게 느껴지네요. 사실 우리 어르신들은 세수하고 나서 수건으로 아주 세게 박박 닦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야 시원하고 깨끗하다고 느끼시니까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피부에는 치명적이었다니 어머니의 변화를 보면서 원장님도 참 뿌듯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 비법이 단순히 얼굴에만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몸 전체에도 적용할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끈적임을 극복하신 특별한 팁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럼요. 이건 온몸에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건조해지기 쉬운 팔꿈치, 무릎, 발 뒤꿈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어머니께서는 특히 정강이 부분이 가려워서 피가 날 정도로 긁으셨는데 목욕 후에 이 방법을 쓰시고는 가려움증이 싹 사라지셨어요. 끈적임을 해결하는 팁은 아주 소량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이 바셀린을 연고처럼 두껍게 바르려 하시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손가락 끝에 아주 살짝 묻혀서 손바닥 전체로 비벼주면 손의 온기 때문에 바셀린이 투명한 오일처럼 변합니다. 그 상태에서 얼굴을 지그시 눌러주기만 하면 끈적임은 사라지고 얇은 코팅막만 남게 되죠. 제 어머니도 이제는 이 과정 없이는 잠자리에 들지 않으세요. 당신의 피부가 편안해지는 걸 몸소 느끼셨기 때문입니다. 이건 마법이 아니라 과학입니다. 피부가 원래 가지고 있어야 할 보호막을 인위적으로 보충해주는 것뿐이죠. 저는 제 환자들에게도 항상 제 어머니께 해드린 이 방법을 똑같이 알려드립니다. 비싼 돈 들이지 않아도 누구나 최고의 피부를 가질 자격이 있으니까요. 원장님의 어머니께서 직접 증명해 주신 방법이라니 더 신뢰가 가네요. 결국 최고의 비법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곁에 있는 가장 기본에 충실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98%의 수분을 지키는 그 3분의 시간, 그리고 3PA 영원의 가치. 이것만 기억해도 노후의 피부가 정말 평온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이렇게 좋은 방법도 때를 놓치면 소용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피부가 보내는 아주 위험한 신호들을 우리가 미리 알아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피부는 무너지기 전에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가장 흔한 신호가 바로 속당김과 하얀 각질입니다. 많은 분이 각질이 일어나면 때가 낀 줄 알고 때수건으로 밀어버리시는데 그건 피부가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각질은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억지로 버티고 있는 마지막 방어선이거든요. 그걸 밀어버리는 순간 피부 장벽은 완전히 무너지고 세균 감염의 위험까지 커집니다. 제 어머니께도 각질이 보이면 절대 밀지 말고 바셀린으로 잠재우라고 말씀드렸어요. 또한 피부가 이유 없이 따끔거리거나 붉게 달아오르는 것도 위험 신호입니다. 이런 증상이 보일 때 바로 제가 말씀드린 수분 잠금법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회복하는데 몇 배의 노력과 시간이 들거든요. 지금 여러분의 피부를 한번 만져보세요. 거칠거칠하거나 하얀 가루가 묻어나온다면 지금 당장 3패구의 영원의 기적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원장님, 방금 각질을 때로 오해해서 밀어버리는 것이 피부에게는 비명과 같다는 말씀이 정말 무섭게 들립니다. 사실 우리 부모님들 세대에서는 목욕탕 가서 때를 빡빡 밀어야 목욕한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습관들이 쌓여서 나중에는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피부가 망가지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주방일을 평생 해오신 어머니들의 거친 손이나 발 같은 곳은 그냥 굳은 살이려니
하고 넘기기 쉬운데 이런 것들도 다 위험 신호라고 봐야 할까요? 그렇고 말고요. 방치하면 결국 큰 병이 됩니다. 부산에 사시는 79세 정영미 할머님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이분은 평생 식당 일을 하시면서 물에 손이 마를 날이 없으셨어요. 처음 오셨을 때 손가락 끝이 다 갈라져서 밴드를 덕지덕지 붙이고 계셨는데 단순히 거친 게 아니라 상처 틈으로 염증이 생겨서 손을 제대로 쥐지도 못하실 정도였죠. 정영미 할머님은 평생 일하느라 생긴 굳은 살이라며 훈장처럼 생각하셨지만 의학적으로는 만성적인 접촉성 피부염과 극심한 건조증이 합쳐진 상태였습니다. 특히 노년의 피부는 회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균열을 방치하면 세균이 침투해 봉화지겸 같은 무서운 전신질환으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가려움이나 갈라짐을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치부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그분 사례를 보며 다시 한번 절감했죠. 손가락이 갈라져서 쥐지도 못하실 정도였다니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셨을까요? 평생 가족을 위해 일해온 흔적이라 더 마음이 아픕니다. 정영미 할머님처럼 이미 피부가 심하게 갈라지고 염증까지 생긴 경우에는 단순히 바셀린을 바르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은데 원장님께서는 그런 분들에게 어떤 단계적인 치료와 관리법을 권하시나요? 혹시 집에서 어르신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응급처치 같은 것도 있을까요? 이미 염증이 생겼다면 일단은 전문가의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하죠. 정영미 할머님께 제가 처방한 방법은 이른바 밀폐요법이었습니다. 잠들기 전 깨끗하게 씻고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연고와 바셀린을 섞어 듬뿍 바른 뒤 면장갑을 끼고 주무시게 했어요. 발 뒤꿈치 갈라짐이 심한 분들은 양말을 신게 했고요. 이렇게 하면 성분이 증발하지 않고 피부 깊숙이 침투해서 단단했던 각질을 부드럽게 녹여주고 상처 치유를 돕습니다. 정영미 할머님은 보름 만에 밴드를 다 떼어내셨어요. 손이 부드러워지니 일할 때도 안 아프고 무엇보다 손자가 손을 잡아줄 때 거칠어서 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며 소녀처럼 기뻐하셨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가려움과 갈라짐은 피부가 배고프다고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면 피부는 결국 파업을 선언하고 염증이라는 병을 만들어냅니다. 면장갑과 양말을 활용한 밀폐요법. 정말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이네요. 손자가 손을 잡아줄 때 미안하지 않다는 말씀이 참 가슴 뭉클합니다. 노년의 피부 관리가 단순한 미용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관계를 지키는 일이라는 걸 다시금 느낍니다. 원장님, 그럼 우리가 평소에 피부 건강을 위해서 꼭 지켜야 할 사소하지만 결정적인 습관 한두 가지만 더 짚어주신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목욕 시간을 10분 이내로 줄이세요. 물속에 오래 있을수록 피부 장벽은 흐물거리고 약해집니다. 그리고 비누 사용을 줄여야 합니다. 겨드랑이나 사타구니처럼 땀이 많이 나는 곳을 제외하고는 굳이 매일 비누칠을 할 필요가 없어요. 물로만 씻어내도 대부분의 노폐물은 제거됩니다. 특히 정영미 할머님처럼 물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일할 때 반드시 고무장갑 안에 면장갑을 받쳐 끼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수분이 피부를 보호해주기도 하지만 너무 과한 수분에 노출되는 건 오히려 장벽을 녹여버리거든요. 적절한 수분을 공급하고 그 수분이 도망가지 못하게 바셀린으로 문을 닫아주는 것. 이 간단한 원리만 실천해도 여러분의 손과 발은 다시 살아납니다. 피부는 정직합니다. 여러분이 쏟는 작은 관심이 수십 배의 건강함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원장님, 지금까지의 말씀을 종합해보면 결국 피부 관리의 핵심은 지키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 하는 행동 중에 가장 피부를 공격하는 게 바로 세안과 목욕이 아닐까 싶어요. 특히 요즘은 미세먼지다, 뭐다 해서 얼굴을 아주 강력하게 씻어내는 클렌징 제품들이 유행이잖아요. 뽀득거리는 느낌이 없으면 왠지 덜 씻긴 것 같아 찜찜해 하시는 어르신들도 많으신데 이런 강박적인 청결 습관이 오히려 노인 피부에 최대적이라는 사실이 참 역설적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는 세안, 어떻게 해야 피부 장벽을 지키면서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지훈 씨, 뽀득거림은 피부가 죽어가는 소리라는 제 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피부 표면에는 약산성의 얇은 보호막이 있는데 시중에 강력한 알칼리성 비누나 세안제는 이 보호막을 완전히 녹여버립니다. 젊은 사람들은 금방 재생되지만
어르신들은 이 막을 다시 만드는데 며칠이 걸리기도 해요. 그 사이 피부는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세균에 감염되거나 극심한 건조함을 느끼게 되죠. 제가 본 많은 환자가 비싼 돈을 들여 화장품을 사면서 정작 세안할 때는 빨래 비누에 가까운 독한 비누를 쓰시는 걸 보고 정말 경악했습니다. 피부를 성벽에 비유한다면 세안은 성벽을 청소하는 게 아니라 성벽 자체를 허물어 버리는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뜨거운 물 세안은 피부의 기름기를 싹 걷어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찬물도 좋지 않아요. 우리 체온보다 약간 낮은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뽀득거림이 피부가 죽어가는 소리라니 정말 무시무시한 표현이네요. 저도 오늘부터 세안할 때 그 느낌을 경계해야겠습니다. 그럼 원장님, 비누를 아예 쓰지 말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어떤 종류의 세안제를 골라야 어르신들의 연약한 피부를 보호할 수 있을까요? 요즘은 약산성 제품들도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정말 도움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약산성 세안제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사용량과 빈도입니다. 아침에는 굳이 세안제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밤새 분비된 적당한 유분은 오히려 피부를 보호해주는 보약이거든요. 아침엔 미지근한 물로만 가볍게 어루만지듯 씻어내세요. 저녁에만 먼지와 노폐물을 씻어내기 위해 아주 소량의 약산성 세안제를 쓰시면 충분합니다. 이때도 손바닥에서 충분히 거품을 낸 뒤 피부에 직접적인 마찰을 줄여야 합니다. 마치 아기 피부를 다루듯이요. 어르신들 중에서 얼굴을 타월로 벅벅 문지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피부에 수천 개의 미세한 상처를 내는 것과 같습니다. 세안은 씻어내는 게 아니라 가볍게 헹궈낸다는 느낌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깨끗함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피부가 건강해집니다. 아침물, 세안, 그리고 아기 다루듯 하는 부드러운 터치. 정말 간단하지만 지키기 어려운 습관들인 것 같습니다. 특히 비싼 기능성 화장품을 바르기 전에 깨끗이 씻어야 한다는 생각에 과한 세안을 하셨던 분들은 오늘 말씀을 듣고 큰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결국 잘 씻는 것보다 중요한 건 피부의 자연스러운 보호 기능을 해치지 않는 것이군요. 원장님, 그럼 세안 직후에 바로 보습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몇 분 이내에 무엇을 발라야 하는지 다시 한번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세안 후 3분. 저는 이걸 골든타임이라고 부릅니다. 화장실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공기가 피부의 수분을 뺏어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예 화장실 안에 보습제를 두고 수건을 쓰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바르라고 권합니다. 얼굴에 맺힌 물방울들이 보습제와 섞이면서 피부 속으로 수분을 밀어 넣어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이때도 비싼 에센스나 앰플을 여러 개 바를 필요 없습니다. 순한 로션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까 말씀드린 바셀린 쌀알만큼으로 코팅만 해주면 끝입니다. 이렇게만 해도 웬만한 고급 에스테틱 관리가 부럽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노인 피부 관리의 8알은 세안에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비우는 법을 먼저 배워야 비로소 피부가 채워지는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집에서 바로 따라할 수 있는 명확한 루틴을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3단계 보습법이 특히 인상적인데요. 사실 어르신들은 단계가 너무 많으면은 기억하기 힘들고 귀찮아서 포기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원장님의 방법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확실한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대구에 사시는 82세 김순자 할머님 사례처럼 목주름이 너무 깊어서 고민이 많으셨던 분들도 이 방법으로 큰 효과를 보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기적 같은 3단계 루틴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김순자 할머님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이었죠. 이분은 얼굴은 화장을 해서 가리는데 목주름이 자글자글한 게 너무 보기 싫어서 여름에도 스카프를 두르고 다니셨어요. 주름 개선 크림을 아무리 발라도 소용없다며 한탄하셨죠. 제가 김순자 할머님께 알려드린 3단계 루틴은 바로 수분 공급, 영양 보충, 그리고 수분 잠금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수분 공급입니다. 세안 후 물기를 닦지 않은 상태에서 물기가 마르기 전에 아주 가벼운 토너나 물을 피부에 흡수시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영양 보충인데 여기서 포인트는 비싼 게 아니라 본인 피부에 잘 맞는 로션을
아주 얇게 펴바르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수분 잠금 단계인데 여기서 바로 바셀린이 등장합니다. 바셀린을 아주 소량 손바닥에 펴서 얼굴과 목을 감싸주는 것이죠. 김순자 할머님은 이 간단한 루틴을 석 달 동안 꾸준히 하셨고 지금은 스카프 없이 당당하게 목을 드러내고 다니십니다. 깊었던 주름이 마법처럼 사라진 건 아니지만 피부에 수분과 유분이 가득 차오르니 팽팽해 보이고 광이 나니까 주름이 훨씬 덜 보이게 된 것이죠. 목주름 때문에 여름에도 스카프를 하셨다니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바셀린 하나로 목주름 관리까지 가능하다니 정말 경제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네요. 김순자 할머님께서도 처음엔 바셀린이 너무 끈적여서 베개에 묻지 않을까 걱정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 사소한 불편함들을 해결하는 팁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 3단계 루틴을 아침 저녁으로 똑같이 반복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베개에 묻는 게 걱정된다면 잠들기 최소 30분 전에 바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히 흡수되고 코팅막이 형성된 뒤에는 묻어남이 훨씬 적거든요. 그리고 아침과 저녁 루틴은 조금 다르게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에는 수분 잠금에 집중해서 바셀린 양을 조금 더 늘려도 좋지만 아침에는 외출을 해야 하니 아주 극소량만 사용하거나 건조한 부위에만 부분적으로 바르는 것이 화장이 밀리지 않는 비결입니다. 김순자 할머님께서는 목 부위에는 아침 저녁으로 듬뿍 관리하셨고 얼굴은 저녁에 집중하셨어요. 특히 목은 얼굴보다 피지선이 적어서 더 쉽게 건조해지기 때문에 바셀린의 효과가 가장 극적으로 나타나는 부위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이 목 관리를 포기하시는데 바셀린 하나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비싼 제품이 아니라 매일매일 빠짐없이 보호막을 만들어주는 성실함입니다. 수분 공급, 영양 보충, 수분 잠금. 이 3단계만 기억하면 되겠군요. 특히 목주름 때문에 고민이신 많은 어머니께 희망적인 소식인 것 같습니다. 결국 피부는 관리하는 만큼 보답한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원장님, 이 루틴을 따라하다가 혹시 중간에 피부가 뒤집어지거나 갑자기 가려움이 느껴질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속 믿고 밀어붙여야 하는지 아니면 잠시 멈춰야 하는지 판단 기준이 있을까요? 어떤 관리든 본인의 피부 상태에 따라 속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만약 바셀린을 발랐는데 붉게 달아오르거나 가려움이 더 심해진다면 그건 양이 너무 많아서 피부가 숨을 못 쉬는 상태이거나 아주 드물게 바셀린 성분에 예민한 경우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즉시 중단하고 며칠간 피부를 쉬게 한 뒤 양을 아주 극소량으로 줄여서 다시 시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도 새로운 방식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김순자 할머님도 처음엔 욕심껏 발랐다가 답답함을 느끼셨지만 제가 알려드린 대로 양을 조절하시면서 완벽하게 적응하셨습니다. 피부는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어르고 달래면서 대화하듯이 관리해야 합니다. 무작정 쏟아붓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3포의 영원으로 시작하는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10년 뒤 피부를 결정한다는 믿음으로 오늘부터 꼭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원장님, 이야기를 들을수록 바셀린이라는 존재가 다시 보입니다. 단순한 석유 찌꺼기에서 나온 저렴한 제품인 줄만 알았는데 전 세계 피부과 의사들이 입을 모아 칭송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요. 사실 요즘은 이제 성분이 아주 착하다는 고가의 유기농 화장품들도 참 많은데 그런 것들과 비교했을 때 바셀린만이 가진 압도적인 강점이 무엇인지 의학적인 근거를 들어 설명해 주시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더 확신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수많은 병원과 전문가들이 이토록 바셀린을 신뢰하는 걸까요? 바셀린의 위대함은 바로 그 순수함에 있습니다. 유기농 화장품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식물 추출물에는 수백 가지의 화학 성분이 들어있고 그중 어떤 것이 장벽이 무너진 피부에 알레르기를 일으킬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셀린은 오직 페트롤라툼이라는 단일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 성분은 분자 구조가 커서 피부 속으로 침투하지 않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피부 안으로 들어가서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겉에서 완벽한 방패막을 형성해주고 임무가 끝나면 씻겨 내려갈 뿐입니다. 미국 피부과 학회 AAD에서도 피부 건조증 예방을 위한 최고의 제품으로 항상 바셀린을 꼽는 이유가 바로 이 독보적인 안전성과 밀폐력 때문입니다. 또한 바셀린은 공기 중의 산소와 만나도 거의 변질되지 않습니다.
방부제가 필요 없다는 뜻이죠. 우리가 쓰는 수많은 화장품에 들어가는 방부제가 놓인 피부에는 얼마나 치명적인지 안다면 바셀린이 얼마나 고마운 존재인지 깨닫게 될 겁니다. 침투하지 않고 겉에서 방패가 되어준다는 설명이 정말 명쾌하네요. 화장품은 무조건 피부 속 깊이 침투해야 좋은 줄 알았는데 보호가 목적인 노인 피부에는 오히려 침투하지 않는 것이 장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그렇다면 원장님, 시중에 바셀린 말고도 비슷한 형태의 멀티밤이나 오일 제품들도 많잖아요. 그런 제품들과 바셀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굳이 바셀린이어야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경제성과 효율성 면에서 바셀린을 이길 제품은 단언컨대 없습니다. 다른 멀티밤들은 바셀린 성분의 향료, 색소, 다른 오일들을 섞어서 가격을 수십 배로 올린 것들입니다. 섞으면 섞을수록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만 높아질 뿐입니다. 오일의 경우에도 피부에 얇게 펴바르기는 좋지만 증발을 막아주는 밀폐력 면에서는 바셀린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수분 증발 차단율이 바셀린은 약 98%에 달하는데 이는 다른 어떤 오일이나 크림도 따라오지 못하는 수치입니다. 가격은 3%의 0원인데 성능은 수십만 원짜리보다 월등하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의사인 제가 보기엔 바셀린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자에게 돌아간 몇 안 되는 축복 중 하나입니다. 특히 소득이 줄어드는 노년기에 큰돈 들이지 않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도 하죠. 98%의 차단율이라니 정말 비교 불가의 수치군요. 원장님 말씀을 들으니 우리가 그동안 브랜드 이름에 얼마나 많은 비용을 지불해 왔는지 새삼 반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원장님, 아무리 좋다고 해도 혹시나 바셀린을 쓸 때 이것만큼은 주의해야 한다거나 이런 분들은 정말 조심해야 한다는 당부의 말씀이 있으신가요? 무조건 좋다고 해서 맹신하다가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바셀린은 뚜껑입니다. 피부에 염증이 있거나 진물이 나는 상태에서 바셀린을 바르면 열이 배출되지 않아 염증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성 피부나 여드름성 피부에는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모공을 막아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반드시 정제된 순수 바셀린을 사용해야 합니다. 향이 첨가되거나 다른 성분이 섞인 것 말고 오리지널 제품을 쓰셔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3포의 0원짜리 오리지널 바셀린 한 통이면 여러분의 노후 피부는 더 이상 비명을 지르지 않을 겁니다. 피부를 사랑한다면 화려한 옷을 입히기 전에 튼튼한 갑옷부터 입혀주세요. 그 갑옷이 바로 바셀린입니다. 원장님과 함께한 시간이 벌써 마무리될 때가 되었네요. 오늘 3포의 영혼의 기적, 바셀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피부 장벽을 지키는 3단계 루틴까지 정말 어디서도 듣지 못한 귀한 정보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방송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단순히 피부가 좋아지는 법을 넘어 우리 어르신들이 자신의 나이 듦을 어떻게 바라보고 스스로를 얼마나 아껴야 하는지에 대한 사랑인 것 같아 마음이 참 따뜻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수많은 평온한 노후 시청자 여러분께 50년 동안 현장을 지켜오신 의사로서 꼭 전하고 싶은 마음의 메시지가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제가 평생 환자분들을 보며 느낀 건 피부를 가꾸는 행위가 단순히 주름을 없애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울 속의 내 모습을 보며 아이고, 나도 이제 다 됐네 하며 한숨 쉬는 게 아니라 오늘도 고생했다, 예쁘다 라고 말하며 스스로를 다독여주는 과정이죠. 80대, 90대가 되어도 여전히 아름다울 권리가 있습니다. 그건 남에게 보이기 위한 아름다움이 아니라 나 자신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한 아름다움입니다. 피부가 가렵고 아픈 걸 참는 게 미덕이 아닙니다. 나를 아끼는 마음으로 단돈 3파이 0원짜리 바셀린이라도 정성껏 바르는 그 행위 자체가 바로 여러분의 삶을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의 주름은 인생의 훈장입니다. 그 주름이 고통이 되지 않도록 그저 편안하고 윤기 있는 훈장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을 꼭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이 드는 것은 낡아가는 것이 아니라 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더 깊고 우아한 노후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도 참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오늘 정말 감동적인 말씀 감사합니다. 나이 드는 것이 낡아가는 것이 아니라 깊어지는 것이라는 말씀 저도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어르신들의 피부 고민이 단순히 신체적인 고통을 넘어 마음의 짐이 되지 않도록 오늘 이 시간이 큰 위로와 해결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김용 원장님이 알려주신 3포의 영혼의 비결, 오늘 저녁부터 당장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피부가 그리고 여러분의 일상이 한층 더 촉촉하고 평온해질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평온한 노후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이 따뜻한 지혜를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노후를 위한 더 유익하고 진솔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의 평온한 노후를 기원합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